화요일 슬기로운 건강생활 눈 질환에 대해서 오늘 상담해 드린다고 했죠. 네, 오늘 상담을 위해서 라디오 주치 양지호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녁 프로그램에 한번 출연을 하셨다고 제가. 네네, 저녁 프로그램에. 근데 반응이 좋았다고. 아, 그거까지. 아, 그렇습니까? 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지호 선생님 안과 전문의신데 뭐 안경 안 쓰셨고요. 눈이 정말 반짝반짝하시면서 시력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사실은 수술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아,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수술하고요. 안경을 벗으니까 생각보다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아, 그렇죠. 이 안경 저도 안경 쓰고 있지만은 상당히 좀 거추장스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 저보고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할 거냐 말 거냐 하면 다시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러시군요. 네네. 네. 자, 최근에 이제 눈 질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질환 주로 이제 우리 원장님께 어떤 환자분들이 좀 많이 찾으시는지. 아, 이제 제 주 전공이 망막하고 백내장 위주긴 한데요.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은 다 성심성의껏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새 기존 환자들 외에도 요새는 이제 봄철 꽃가루 4, 5, 6월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러지나 이런 그 안구건조증 환자분들도 많이 같이 내원하고 계십니다. 눈이 좀 뻑뻑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는데 안구건조증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안구건조증 주변에 상당히 그 뻑뻑하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또 스마트폰을 많이 들여다보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버스 안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면 한번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이 저 다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보고 계시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상당히 좀 우리 눈이 혹사를 당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요 우리가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면 눈 깜빡임이 줄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입 벌리고 있으면 입이 마르는 것처럼 마르죠. 예, 눈도 마르고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라디오는 켜놓고 계실 때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어려우시다면 평상시에 눈 깜빡임을 좀 지그시 중간중간에 해주시면은 건조증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눈을 좀 깜빡깜빡하면 안에 눈물 샘이라 그러나요? 좀 촉촉하게 그것들이 좀 안구를.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눈을 깜빡여야 자극이 되면서 눈물이 분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깜빡임이 중요합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인공 눈물을 처방받아서 이렇게 넣게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인공 눈물 자주 넣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 제가 반문을 합니다. 피부 건조할 때 로션 안 바르시냐고. 그러니까 로션 바른다는 개념으로 중간중간에 좀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피부는 화장품을 많이 바르는데 눈도 마찬가지로 좀 촉촉함을 유지해야 되겠죠. 네네네. 그렇군요. 자, 우리 이 눈이 정말 그런 말이 있죠. 몸이 1000양이면 눈은 900양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소중한 우리 눈 건강하게 좀 유지하는 우리 선생님만의 꿀팁이 있다면 좀 오늘 소개를 해 주시죠. 이거 비밀인데 말씀드려요. 비밀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자외선은 사실 백해무익이거든요. 지금 뭐 오늘도 아주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데. 그래서 이런 날씨에는 사실 자외선이 많이 노출이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백내장이나 오늘 얘기 드릴 이제 뭐 황반변성 이런 부분이 발생할 확률이 많이 높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선글라스를 좀 잘 착용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그게 좀 여의치 않으시다면 좀 창이 넓은 모자라도 해서 좀 자외선을 차단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 또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반드시 선글라스를 끼고 왜 우리가 좀 유교 문화가 아직까지 그런 게 남아 있어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좀 버릇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선글라스를 이제 끼기 시작한 지가 한 1, 2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끼긴 하는데 처음엔 좀 멋쩍었는데 뭐 전혀 신경 안 쓰셔요. 그래서 본인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남 의식하시지 말고 잘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상담해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이제 녹내장이라는 질환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백내장은 저희가 앞선 시간에 한번 다뤄봤는데 오늘 주제가 녹내장입니다. 이게 백내장, 녹내장 모두 앞이 잘 안 보이는 질환이죠. 네, 일단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백내장이라는 거는 카메라에 비유를 해보면 렌즈에 때가 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진이 잘 안 찍히겠죠. 뿌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녹내장은 우리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라고 생각을 했을 때 디지털 카메라에 필름에 딱 사진이 맺히면 선을 통해서 PC로 가서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막이라는 필름 역할을 하는 조직에 상이 맺히고 그 시신경이라는 곳을 통해서 머리로 가서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시신경이 약해지고 이 시신경이 원래는 이렇게 두꺼워야 하거든요. 근데 시신경이 두꺼우면 시야도 넓은데 그렇죠. 이게 이제 얇아지죠. 그러면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이 녹내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같은 경우는 사실 수술을 통해서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녹내장은 한번 시신경이 손상이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신경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피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까지거나 재생이 되는데 시신경은 재생이 안 되는군요. 됩니다. 네네. 그래서 더 진행 안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아마도 이제 백내장, 녹내장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혼동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선 백내장, 녹내장 같은 내장이라서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보통 많이 이 질환들이 생기세요. 그래서 이제 녹내장 있는 분들도 백내장도 같이 생기기도 하고 이래서 좀 많이들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내장은 백내장은 하얗게 되는 거고 녹내장은 그럼 녹색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름은 그런데요. 이제 어원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요. 이 안압이 예전에 이제 정확히 잘 모를 때 안압만 높아야 녹내장이라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압이 높으면 이 검은 동자가 뿌옇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의 홍채 색깔이 푸른색이어서 이 색이 합쳐지다 보면 마치 눈에 무슨 녹색이 이런 종양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글라우코스. 그래서 이런 녹내장이라는 이름이 명명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녹내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해서 안압이 정상인 분들이 80%거든요. 그리고 홍채 색깔이 갈색이고 그래서 녹내장이라 한다 해서 녹색으로 보이는 거는 아닙니다. 제 짧은 아주 무지에서 비롯된 이게 그렇군요.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 비롯된 말이죠. 예전에 그리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 녹내장 제발 나한테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녹내장이 발생하는 겁니까? 눈의 노화로는 노인성 질환인지 어떤 질환인지. 그러니까 사실 녹내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의 노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관절도 약해지고 하듯이 이 시신경이 조금씩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유병률을 보면은 40대에 한 2.8% 정도고요. 60대는 한 6.2%, 80대는 무려 한 8.9%에서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나이가 아주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많이 이게 증가되는군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8분에서 10분이면 상당히 많은 유병률이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이 젊은 환자들이 상당히 많다면서요, 녹내장. 이제 사실 젊은 환자들은 증상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라식라섹 수술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검진하다가 발견돼서 이제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 원인이 대부분은 근시세요. 그러니까 근시라는 거는 눈이 앞뒤로 길어지는 걸 근시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시신경이 약간 뒤틀리거든요. 그래서 녹내장에 좀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환자분에 비해서 녹내장 발병률이 한 2배에서 4배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시를 갖고 있는 분들이요. 그럼 주기적으로 좀 정기적인 검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더라도 일단은 체크업을 하셔서 녹내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신경이 결국 손상되다 결국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또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녹내장이 사실은 뭐 소리 없는 실명, 뭐 이런 무서운 질환 이렇게 별명이 많이 붙어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초기하고 중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양눈으로 보기도 하고 주변부가 조금 안 보인다고 해서 잘 못 느끼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후기 말기 저희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을 때 이제 보통 증상이 남들 부축해서 오신다든가 이런 네. 증상이 그 그때 나타나거든요. 또 그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네. 운전할 때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 심해지면 바늘구멍으로 보는 것처럼 바로 보이시거든요. 옆에서 차가 들어와도 잘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은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몸도 많이 부딪혀가지고 네. 멍들기도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초반에 빨리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검진을 해가지고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은데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셔야 하냐? 네. 녹내장 위험인자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위험인자는 네. 소위 말하는 가족력 뭐 그렇죠. 가족력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근시 있는 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나이가 이제 40세 이상 넘어가는 경우.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혈력학적으로 좀 불안정할 때도 녹내장이 많이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그 혈압이 잠잘 때 본인도 모르게 확 떨어지거나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혈압이 좀 기복이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녹내장 편두통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좀 녹내장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체크업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녹내장이 우리가 이제 다른 혈관 질환이나 뭐 당뇨나 이런 거, 혈압이나 이런 게 이제 가족력 조심해야 된다고 많이 하는데 이 녹내장도 가족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 어떤 눈도 이제 비슷한 가족이니까 비슷하겠잖아요. 네. 그리고 생활 습관도 비슷하니까 그래서 유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는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20, 30대에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좀 검진을 좀 조기에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건강 검진 때는 그 눈에 대해서 좀 시력만 약간 그런 느낌이 네네네. 구체적으로 좀 안과를 가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안저사진이라는 사진을 찍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저희가 추가 검사를 해봐야 할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간단하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검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오늘 저 눈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문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 2637님이 저는 안압이 높다고 무거운 거를 들지 말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안압이 이렇게 이제 복압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얼굴 쪽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잠깐 정도 이렇게 안압이 높아지는 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간혹 이제 어떤 경우 조심하셔야 하냐면 녹내장이 심한 단계에서는 심한 단계. 특히 이제 거꾸로 매달리기라든가 그러면 안압이 30 이상 더 높아진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하고 일반적으로 큰 문제 없는 분들은 뭐 생활하시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혈압은 말씀하셨는데 당뇨 환자들은 저 녹내장하고 좀 관계가 없나요?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만성 녹내장하고는 좀 다르게요. 다르게. 나쁜 혈관이 생기는 신생혈관 녹내장이라고 생깁니다. 그래요? 네, 거의 그 정도 생기는 정도면 거의 말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지 않도록 당뇨 관리를 정말 잘하셔야 되겠네요. 네네. 네. 아무튼 안과도 1년에 한 번은 꼭 가셔서 정기 검진 해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녹내장 관련한 사연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녹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압을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녹내장으로 인해 실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녹내장에 대해 좀 찾아보니 치료법이 딱히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선생님? 이렇게 이제 우리 사연자께서 이제 많이 답답하시고 무서우셔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치료법은 있고요. 네. 있습니까? 예, 완치법이 없습니다. 치료법은 있는데 완치는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상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치료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신 게 안압을 낮춰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안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안압을 왜 낮춰야 하냐면 안압은 눈에 빵빵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빵빵한 정도. 예, 눈이 빵빵할수록 이 시신경이 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경이 당연히 눌리니까 압박을 받으니까 네.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야가 좁아지는 게 녹내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생활 습관으로는 유산소 운동을 하면 좀 안압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녹내장이 좀 심한 환자분들에서는 이렇게 이제 거꾸로 매달리기라든가 네. 이런 물구나무 서기 같은 걸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압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안약을 점안하는 방법과 수술 네.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이 둘 다 시신경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안압을 낮춤으로써 이제 시신경이 덜 압박을 당하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고혈압약 먹듯이 안압약을 넣어서 안압을 떨어뜨려서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압약을 사용할 수 없다든가 부작용이 있을 때는 네.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그때서야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술 담배를 좀 끊어라 뭐 이런 말씀을 안 하시네요. 해야죠. 그래요? 질문을 안 해주셔가지고. 이게 담배가 엄청 그 녹내장에 아주 치명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 담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 코를 통해서 연기가 직접 시신경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그렇군요. 담배 자체가 일시적으로 안압을 높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금연을 하시는 게 좋고요. 무조건 금연이다. 예, 무조건 금연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술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네. 한두 잔 정도는 오히려 안압을 좀 탈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안압을 좀 낮춘다는 보고가 있는데 과음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전신적인 컨디션도 안 좋고 예를 들어서 녹내장 환자 같은 경우는 약을 넣을 수도 없기 때문에 과음은 하시면 안 되고 절주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담배가 굉장히 좀 치명적이군요. 이제 네. 녹내장 환자들에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담배를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친구가 자기는 피는데 너는 네. 피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배웠습니다. 저는. 잘하셨네요. 네. 좋은 친구분이시네요. 네, 보통 친구 따라서 이제 담배를 배우게 되잖아요. 네.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그 안약을 좀 자주 넣으면 저만하는 게 좋다 말씀하셨는데 이 먹는 약은 따로 없고 그냥 넣는 약 저만한다 표현을 하셨는데 먹는 약은요 네. 일시적으로 안압을 떨어뜨리고 네. 이게 어떤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 또 신장이나 간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급성 녹내장이 있어가지고 당장 안압을 빨리 떨어뜨려야 할 때 그때 응급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 네네. 일반적으로 먹는 약으로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네, 안약으로 저만을 하면 네, 된다. 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0622번님이 작은 글씨를 볼 때 눈을 작게 뜨고 보면 더 잘 보이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네. 바늘구멍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이게 더 잘 보이거든요. 초점심도라는 게 높아져서 그래서 네네네. 아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을 이렇게 보면 실눈 뜨고 보면 조금 더 집중돼서 잘 보이거든요. 그런 그렇군요. 이치입니다. 네. 네네. 그리고 안세호님이 안압이 높다고 녹내장 증상이 있다고 해서 요즘 결명자차를 마시고 있는데 도움되나요? 그러셨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든지 건강에 좋은 건 다 눈에도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일단 안압 떨어뜨리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결명자차 드시면서 네. 마음에 좀 위안이 되시면 좀 저는 드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보조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차를 드신다던가 하면 괜찮겠죠. 네네. 자, 오늘 전화 상담이 상당히 많은가 보죠. 잠시 후에 저희가 전화 상담 띵동댕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우리 양지호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벨소리 들으셨죠? 네네. 네네. 학교 다닐 때 이제 벨소리 울리면은 상당히 좋기도 하고 시작종은 별로 안 좋죠. 지금 학교 다시 온 것 같아요. 학교 다시 온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반짝 퀴즈 역시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한번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짝 퀴즈 사실은 아까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쉽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시죠. 네. 녹내장 발병 위험 요소 중 하나는 가족력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네. 녹내장 발병 위험 요소 중 하나는 가족력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저희가 선물 준비하고 있는데 제철 강원도 곰취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취 미세차,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어제부터 책 선물 드리고 있죠. 평범한 직장인의 소소한 반란, 내 집 마련은 지어서 해결하자. 부동산 투자는 처음이지만 내 집 지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왕가장의 노후까지 책임지는 내 집 짓기 프로젝트. 이거 나 읽고 싶다. 원한다 이러신 분들 책 선물이라고 말머리에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오늘 3분 선정을 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생활 밀착형 고민 상담소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슬기로운 서울 생활 나선홍입니다. 화요일 슬기로운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네. 목요일 슬기로운 건강 생활 라디오 주치 양지호 선생님과 안과 전문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명을 부르는 눈질환, 녹내장과 황반 변성에 대한 궁금증, 또 상담 원하시는 분들 많이들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오늘 전화 연결을 지금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하시는 누구신지요? 예, 저는 의정부에 사는 김정아라고 합니다. 네, 의정부의 김정아 씨. 네. 자, 어떤 증상으로 오늘 전화 주셨는지요? 제가 한 30년 전쯤에 라식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제가 40대 후반이 됐는데 차츰 멀리 있는 게 잘 보이지 않고 운전할 때도 좀 힘들어서 안과를 갔더니 안경을 그냥 맞춰주시더라고요. 안경을 맞춰주셨는데 멀리 있는 거나 이런 거는 다 보이는데 핸드폰을 본다던가 아니면 좀 가까이 있는 거를 볼 때는 안경 써서는 절대 보이지도 않고 흐릿하고 눈이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뺐다 꼈다 해가지고 안과에 가서 다시 물어봤더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게 뭐 근시인지 난시인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러면 계속 껐다 뺐다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김정아 씨? 네, 증상이 저랑 비슷하십니다. 그래요? 술, 담배 저도 그렇습니다. 저 술, 담배 최근에 다 끊었고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잘 들었는데 이제 라식 수술을 하면 이제 근시가 없어진 상태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리가 어느 정도 잘 보이시는데 이제 제 진단은 노안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리 카메라로 치면 줌 기능이 있어서 이 가까운 데를 당겨서 보셔야 하는데 이게 이제 한 45세를 전후로 당기는 줌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가 안 보이시고 또 멀리는 왜 침침하시냐면 가까운 데 봤다가 멀리 볼 때 이걸 빨리 풀어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탄력이 떨어지니까 줌 기능이 떨어지니까 멀리 보는 것도 뭔가 초점이 바로바로 안 맞고 좀 뿌연 듯한 증상으로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안과 검사를 했을 때 문제 없고 우리 환자분의 증상이라면 이 노안 증상이시고요. 저 같으면 다른 거 안 하고 지금처럼 필요하실 때만 잠깐 안경 써서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멀리 볼 테니 지금처럼 생활하시는 게 가장 좋은 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안과를 제가 한두 군데를 가봤었는데 한 군데서는 백내장이나 이런 말씀을 좀 하신 적이 있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봤더니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수술을 시킨다 이런 말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요. 요새 이제 노안 교정을 위해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거기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그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약간 번짐 같은 게 생기세요. 그래서 또렷한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환자분이 백내장이 없고 노안만 증상이 있다면 저는 수술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러니까 가까운 게 좀 보이긴 하는데 멀리 보는 게 전부 다 더 또렷한 게 떨어지고요. 좀 뿌옇게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백내장이 심하신 경우는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볼 수 있지만 백내장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아니시라면 안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럼요. 지금이 제일 그래도 행복하신 상황이시네요. 김정아 씨. 좀 불편하긴 합니다. 사실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면 불편한데 그래도 지금 뭐 충분히 일상생활 하시는데 다른 불편은 없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 도움이 되셨는지요? 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혹시 이게 또 뭐 잘못된 건가. 안경은 잘 보기 위해서 맞춰주는 건데 왜 나는 껐다 뺐다 해야 되나 이거 제가 잘못된 건가 해서 그 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아직까지 렌즈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니까요. 지금은 좀 꼈다 벗었다 하면서 지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정부의 김정아 씨. 선생님 요즘에 그 안경 중에 말이죠. 이렇게 썼다 뭐 껐다 이게 벗었다 이게 불편해서 다초점 렌즈를 맞추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좀 상당히 좀 고가기도 하고 말이죠. 이제 다초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아래쪽 부분은 렌즈에 점점 도수를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일단 그 특성상 또 양쪽에는 도수가 안 들어가서요. 그렇군요. 이게 좀 어지러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초점 보통 이제 조금 권해드릴 수 있는 케이스들은 젊으실 때 도수가 높지 않을 때 그래야 점핑이 덜 하거든요. 그 도수에. 그다음에 고개 움직임이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적응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나의 선택 사항이니까요. 그걸 뭐 꼭 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저는 파주 운정에 살고 있고요. 예,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준마 덤프입니다. 준마 덤프님. 네. 덤프트럭 지금 운전하세요? 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3년차 접어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대단하십니다. 운전하시는데 좀 이렇게 뭐 좀 불편함이 있으신지요? 눈 때문에? 제가 일단은 라식 수술을 한 15년 전에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안경을 끼기 시작해가지고 안경을 지금 또 끼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원래 체하면 두통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은 소화제를 먹었는데도 두통이 가라앉지 않고 너무 극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을 갔더니 일단 소화제 처방은 해주는데 그래도 두통이 가시지 않으면 녹내장 검사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뒤로 이제 저는 이제 병원에서 주사 맞고 약 먹고 괜찮아져서 따로 안과를 방문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또 더군다나 라식 수술을 했고 눈도 많이 건조한 편이고 그래서 이게 꼭 가서 두통과 녹내장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관계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녹내장으로 인한 두통은 또 증상이 어떤지 그게 궁금합니다.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두통과 녹내장이 정말 관계가 있는 저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게 관련 있는 경우도 있고요.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래에서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들이 이제 우리 환자분처럼 머리가 아파요. 근데 혹시 이게 녹내장 안압이 높아져서 그런 건가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압이 높아져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닌가. 근데 보통은 검사해 보면 정상인 경우가 사실은 더 훨씬 많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두통이 생기거나 하면은 이게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막 눈이 누르듯이 아프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두통 관련 연관성이 있는 안통인 것 같고요. 네네. 보통 이제 녹내장에 의한 이런 이제 두통인 경우는 간혹 이제 제 환자분 중에 기억나는 환자분이 있으신데 네. MRI 예약을 해놓으셨대요. 두통이 간간히 있으셔서. 네네. 네, 와서 안압을 재보니까 안압이 10에서 20이면 환자분이 한 40 정도 되셨어요. 네, 좀 높은 편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급성 녹내장이 왔다 안 왔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녹내장 치료를 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은 MRI 찍지 않고 지금 잘 지내시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환자분이 이제 두통과 녹내장 관련했을 때 어떤 증상이 있냐 물어보시면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급성 녹내장을 해서 전체 녹내장이 한 10% 정도 되는데요. 네. 보통 일단 머리가 아프고 눈도 아픕니다. 네. 그러면서 구토도 나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눈이 충혈이 되면서 뿌옇게 보이세요. 되게. 네. 충혈이 되면서? 네, 충혈이 되면서. 네. 그래서 시력이 거의 안 나오면서 달무리진 것처럼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력적인 부분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셔서 우리 환자분 증상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셔서 나는 어떤 것 같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우리 준마동부님. 네. 네. 어떻게 그 녹내장과 관련한 그 어떤 상담을 직접 병원에서 좀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요. 아직은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우리 환자분들께 이제 병원 오시면 꼭 말씀드리는 게 아플 때 한번 오시라. 네, 오셔서 그때 안압을 재봐야 정확히 진짜로 안압이 높은지 아니면 높았던 안압이 또 풀려서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꼭 아프실 때 좀 바쁘시겠지만 중간에 오셔서 안압 한번 재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두통이 있을 때 꼭 안과에 가셔서 이 검사를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특히나 덤프트럭 운전하시는데 네네 중간에 그러시면 안 되니까. 네,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항상 95.1을 이렇게 들으시나 보죠. 네네. 아무래도 서울 나갈 때 많이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서울 나갈 때 보통 11시에 나가시는군요. 네.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안전운전하세요. 예,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주에 덤프트럭을 운전하시는 우리 준마 덤프님, 저희 슬기로운 서울 생활에서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도 주고 계시는데 우리 후루룩깍국님 40대 중반입니다. 원래 근시 난시가 있어서 안경을 끼고 있고요. 노안이 빨리 오는 건지 가까운 글씨를 보려면 안경을 벗어야 보이는데 이제는 안경을 벗어도 30cm 이내 글씨를 보는 게 점점 불편해집니다.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요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우리 환자분은 이제 근시랑 난시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근시랑 난시가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초점이 한 30cm 거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은 노안이 오든 안 오든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이셔요. 이거 노안하고 상관없이? 예,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잘 보이세요. 멀리는 안 보이시는 눈이니까 가까이가 잘 보이시는 근시랑 난시가 있으시니까. 근데 안경을 끼고 예전에는 이제 멀리도 보고 가깝게도 봤는데 이 당기는 이 중기능이 렌즈의 중기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45세 전후로. 그게 이제 노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흰머리 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썼을 때 당기지를 못하니까 가까운 데가 안 보이시고 다만 안경을 벗으시면 원래 근시니까 가까운 데가 잘 보이시는 거는 맞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제가 황반변성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상담해 드린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질문 들어온 걸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언니가 3145번님이 언니가 황반변성이 와서 한쪽 눈이 거의 실명이 된 상태고 다른 한쪽은 잘 유지해야 하는데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선생님? 이렇게 이제 아주
우리 보호자님이나 환자분 입장에서 사실 되게 이렇게 절박하시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먼저 그 황반변성이 어떤 거다를 좀 청취자분들께 말씀해 주시죠. 황반변성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카메라로 비유를 하면요. 네.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이라는 조직이 있고 망막의 한 가운데를 저희가 황반이라 합니다. 그 정중앙을. 네, 한 가운데를. 네네. 근데 이 황반은 365일 보기 위해서 사진을 찰칵 찍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 소비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배설물도 많이 생깁니다. 네네. 그러면 그 배설물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우리가 망막 색소상피라는 세포가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 세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능이 떨어지세요. 그러면 배설물이 조직 사이에 끼게 되거든요. 네네. 그걸 두루젠이라 하는데 그런 배설물들이 이제 많이 끼게 되면 아무래도 조직 사이에 끼니까 산소 공급이 줄고 네네. 그리고 염증이 생기니까 거기에 나쁜 혈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혈관이 정상적이면 문제가 없는데 네. 비정상적으로 생긴다 보니까 화산 터지듯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망막에 출혈이 생기거나 부종이 생기면 시력이 떨어지시는데 네. 지금 저희 이제 보시면 한쪽 눈이 황반변성이 오면요. 네. 반대 눈이 황반변성이 올 확률이 5년 이내에 한 40% 정도라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관리가? 그래서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자외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반드시 선글라스. 네, 선글라스. 그다음에 금연, 그러니까 환자분이 안 피시더라도 네. 간접음연이 좋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연 아니면 간접음연이라도 최대한 노출이 안 되시는 게 좋겠고. 담배가 눈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전신 뭐 폐뿐만 아니라요. 눈에도 네.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왼쪽 눈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에 더 진행하지 않도록 네네. 루테인 지아잔틴을 포함한 고용량의 항산화제가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거 궁금했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요거를 조금 이제 사실 많이 복잡한데 제가 그냥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과에 가셔서 안저 검사를 했는데 망막 검사를 했는데 특이 사항이 없고 네. 평상시에 채소나 녹황색 채소를 잘 드신다면 녹황색 채소. 그러면 굳이 영양제를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녹황색 채소라고 하면은 뭐 시금치나 당근 네네네. 뭐 시금치, 당근, 뭐 상추, 뭐 이런 거 다 포함되거든요. 네. 다만 저희가 이제 안저 검사를 했을 때 그 두루젠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때 사이즈가 좀 크거나 다수가 많이 보이면 그럴 때를 저희가 중기 황반변성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 중기 황반변성에서 이제 후기에 치료가 필요한 삼출성 황반변성으로 갈 확률이 한 5년에 한 28% 정도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런 고용량의 항산화제를 드시면은 그 위험도가 그 진행하는 치료가 필요한 위험도가 한 25% 정도 낮춰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요런 약을 좀 드셔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 황반변성 그 치료 받으실 때 그 병원에 가시면 이제 전문의께 말씀드려서 다른 한쪽도 지금 뭐 검사는 계속 하실 것 같고 그 녹황색 채소 그리고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포함한 고용량의 항산화제. 요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가서 이제 보통 가면 아레즈 포뮬라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비타민 C, E, 아연, 구리 같은 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대쪽 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상태를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영양제를 좀 드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반변성도 이게 무조건 실명으로 또 이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만약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3년 이내에 10명 중에 7분이 법적 실명이 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요새는 주사 치료제가 워낙 잘 돼 있어서요. 환자분들 정말 잘 시력 유지하면서 잘 지내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 다른 한쪽도 잘 관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라디오 주치 양지호 안과 전문의 모시고 저희가 오늘 녹내장 황반변성 알아보고 있는데 조폭 엄마라는 닉네임. 딸아이가 이제 20살입니다. 난시가 좀 심한 편이고 양쪽이 심하게 짝짝이 시력이거든요. 라식을 하고 싶어 하는데 렌즈 값을 생각하면 그리고 눈이 충혈 잘 되고 건조해서 해주는 게 좋을지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라식 수술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사실 제가 라식 수술을 한 사람이 저는 근데 안과 의사 되기 전에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우리 환자분이 렌즈를 자꾸 끼고 네. 불편하시고 렌즈를 예. 따님이니까 예. 아무래도 딸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렌즈를 끼면 아무래도 렌즈가 눈물을 같이 눈과 나눠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눈이 건조해지고 충혈이 되셔서 불편하시거든요. 네. 근데 일단 근시 난시의 정도나 이런 각막 상태가 사실은 더 중요해서요. 네네. 한번 안과 가셔서 선생님과 꼭 상담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저도 이거 궁금해서 지금 오산의 쌍둥이 아버님이 그 노안이라고 안경점에서 변색 렌즈. 예. 그 밖에 나가면 이제 네네, 색깔 바뀌는. 네,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 저도 있거든요. 이거 괜찮은가요? 질문해 주셨어요. 아, 이제 변색 렌즈도 사실은 다양한데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색깔이 변하는 거는 자외선 차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가시광선을 차단을 해주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눈부심 방지인 거죠. 그래서 전혀 몰랐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거는 네네. 자외선 코팅입니다. 자외선 코팅. 네, 그래서 그 변색 렌즈에도 아마 자외선 코팅이 같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자외선 코팅이 잘 돼 있는지를 사실은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안경점에서 네, 이제 안경점에서 그러니까 네. 요새는 뭐 이 가시광선만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자외선까지 같이 차단해주는 이런 변색 렌즈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네. 반드시 구매하시기 전에는 우리 안경점에 가셔서 우리 안경사 선생님과 자외선 차단 확실히 잘 되는지 99% 이상 되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자외선 그 차단 되는지 안 되는지 코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네. 그걸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쌍둥이 아버님. 네. 아, 저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거 쓰고 막 돌아다녔네요. 네. 아마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반짝 퀴즈 내드렸는데 반짝 퀴즈 녹내장 발병 위험 요소 중 하나는 가족력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네, 자 선생님 어떤 게 정답입니까? 아, 당연히 오늘 들으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O입니다. O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 정말 오늘 문자가 많이 왔어요. 0800번님, 7665번님, 3652번님. 3719번님 네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책 선물 받으실 분 0529번님, 3145번님, 3434번님 이렇게 세 분께 왕가장의 신축 프로젝트 책 3권 저희가 각각 한 권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상담을 해주셨는데 그 쭈구리님이 시력 보호 필름 이거 시력 보호 효과 있나요? 그러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휴대폰이나 PC 모니터에 이제 그 블루라이트 차단하려고 네네네. 이런 필름 붙이는데요. 뭐 사실 일상에서의 노출은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는 하는데 네. 그래도 우리 환자분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착용을 보호 필름을 착용을 하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네. 자, 버스 기사님이 제발 버스 손님들 스마트폰 보다가 정류장 놓치시고 기사에게 안 내려준다고 화내시는데 제발 매너 부탁합니다 그러셨는데 제발요. 네, 6520번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해주신 안과 전문의 양지호 선생님.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슬기로운 노후 생활 준비했습니다.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소장 모시고 100세 인생 자산 설계. 네, 내일 재밌겠죠? 내일 많이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이었습니다.